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서는 TW 간호학과에 재직 중이신 이미경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미경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네, 잘 지냈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과 같이 네. 바쁘게 이 코비드 19을 적응하면서 네네. 매일매일 조심스럽게 살고 있죠. 아, 네. 그러니까요. 이 모든 면에서 조심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신경이 좀 곤두서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요. 다들 네. 힘드실 걸 정말 맞아요. 차마 짐작을 다 한다고 말씀드리기가 송구한데요. 음. 정말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여러 가지로 또 타격을 받았을 거고 네. 또 여러분 가정에 또 코비드 19의 확진을 받으셔서 또 고생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네. 또 그렇게 확진 받은 자분들을 이제 돌보고 계시는 가족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럼 여러모로 스트레스도 받으시고 네네.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당황스럽기도 하고 아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좀 힘내시라고요. 그 네. 말씀을 가장 먼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힘내서 같이 다독거려지고 또 최근에는 뉴스에 보면 다들 확진을 받고 나서 치료가 되더라도 네. 주변 친구들이 가까이 안 온다, 외로움을 그런 게 느낀다.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고 또 네네. 집안에만 계시다 보니까 또 스트레스 때문에 뭐 알코올에 또 의존하시는 분들 네. 아니면 너무 이제 우울증이 다시 또 심해지시는 분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신체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네. 정신적인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서로가 서로를 다독거려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또 내가 또 조심해야 또 남을 남도 괜찮아지고 그렇죠. 또 무엇보다도 시민의식. 저는 그게 이번에는 정말 절실하다는 걸 느꼈어요. 네네. 그리고 이번만큼이나 제가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러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그런 좋은 소식들 잘하고 계시는 모습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네. 또 여기 한인 사회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모습 보니까 자랑스럽고요. 네네. 네, 저희 또 특히 한인들이 이 셀프 쿼런틴 자가격리에 아주 적극적으로 잘 하고 계셔서 그 네. 모습도 굉장히 자랑스럽고 네. 네. 다들 아니 진짜 실제로 뉴스를 들어보니까 그 여러 인종들 중에 아시안 계통이 가장 자가격리며 또 안전수칙을 잘 따르는 네. 부류여서 굉장히 그 확진율도 낮고요. 네, 굉장히 건강하게 잘 보내고 있다라는 뉴스를 접했어요. 네, 네. 그 오늘 이렇게 이미경 교수님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청취자분들 그동안에 많이 이렇게 지쳐 계시는데 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고 싶었던 그 마음이 네네. 좀 전달이 되네요. 네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이렇게 잘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아직 지금 이게 뭐 지역 사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도 여전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오늘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왜 우리가 아직까지도 마스크를 열심히 써야 되고 우리가 여전히 손 씻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지 네. 그 말씀을 오늘 드릴 예정인데요. 네. 그래도 그 와중에 우리가 서로 다독거리면서 사시고 지금 말은 왜 사회적 격리라고 하잖아요. 네. 저는 그 말보다는 그냥 우리가 피지컬 디스턴싱이에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거지. 네. 우리 카카오톡도 열심히 쓰시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다들 한인들은. 그리고 여러 가지 페이스북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소셜 미디어 툴이 많으니까 네. 물론 전화도 있고 서로가 그런 툴을 이용해서 그런 네. 매스컴을 이용하든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든 뭐 전화를 하든 서로 그런 식으로 해서 연결하고 서로가 이제 의지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는 있지만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거를 네. 놓치는 말자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렇다면 오늘 아무래도 전문가이시니까 우리 이미경 교수님 모시고 주제가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어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이제는 많이 알고 정보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네. 어떤 걸 조금 더 정보에
거에 대해서 밝게 알고 있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에브리데이 여러분이 매스컴 TV를 통해서나 라디오를 통해서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네. 있는지. 근데 제가 오늘 조금 더 그 트렌드, 음. 최근에 이제 새로운 확진자 수가 얼마나 되고 있고 네. 왜 우리가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는지 음. 그 자료를 오늘 가지고 왔고요. 네.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법, 예방법 한 번 더 인지하고 네네. 그다음에 또 이 와중에 이제 그 임신을 하고 계신 분들 더더욱 건강 이제 염려가 많으실 많이 거예요. 걱정들 하시죠. 네, 특별히 다른 처치법은 없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우리가 되짚어 보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예방 차원이거나 아니면 또 어떤 확진이 되어셔서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면역력 증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맞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겠지 한 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할 때 그럼 시작을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가 현재 이제 상황이 네. 지금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특별히 뭐 중남미 쪽은 지금 폭발적으로 늘고 네, 있고. 그러게요. 네네. 그런 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좀 대처를 하고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네. 알려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뮤테이션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사실 원래는 뭐 이제 추운 날씨에만 활성화되고 더운 네. 날씨에는 뭐 죽는다, 고온에서는 죽는다 네네. 그런 얘기가 초창기에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날씨에 관계없이 온도에 관계없이 또 지역에 관계없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날짜로 제가 현황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500만 수라고 그러고요. 네. 근데 에브리데이 이제 어제로 5만 7천 명이 더 늘었어요. 새로운 확진자 수가. 어마어마해요. 네, 그리고 사망자 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32만 정도 되는데요. 네. 또 어제부로 이제 한 2,600명 분들이 이제 돌아가셔서 사망하셨어요. 근데 그러게 이제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미국 그렇죠. 숫자를 이제 거기에 비해서 비교해 보면 이제 미국이 전체 1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누적 확진자가 158만 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500만 전 세계 인구 확진자 중에 158만이 미국인인 거죠. 그러니까요. 벌써 뭐 한 5분의 1을 훌쩍 넘어가지고 음. 한 4분의 1 정도 가까워진 네, 거예요. 그리고 어제부로 새로운 확진자 수가 5만 7천 명인데 네. 어제부로 미국인 확진자 수가 2만 2천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 이상이 이제 네. 미국인들이 새로운 확진자 수가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 물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확진자 수가 많아진다는 얘기도 있지만 일단은 이거를 반드시 이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미국에서의 사망자 수는 누적 수가 지금 9만 3천 명 네. 정도 되고요. 어제부로는 한 1,500명이 증가를 했어요. 그럼 또 다시 우리 지역 텍사스를 보면은요. 네. 어제 날짜예요. 토탈 이제 그 누적 확진자 수가 5만 1,000명 정도 돼요. 네. 그리고 사망자 수는 1,400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곳이 휴스턴 지역 해리슨 카운티가 네. 9,800명 정도 확진자 수가 많아요. 네네. 그다음에 우리 달라스고 7,900명 정도 확진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테런 카운티 그러니까 포트워스 지역. 네. 그다음에 어스틴 지역 2,500명. 네. 그다음에 샌안토니오 지역 여기 2,200명 정도 그렇게 지금 많은 순서인데 네. 제가 사실 제 앞에 있는 이 원고에 있는 그래프를 가지고 왔어요. 네. 네. 제가 여러분들 청취자분들한테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까운데 제가 가져온 그래프는 2월 13일 날짜부터 해서 오늘 날짜까지 그 새로운 확진자 수를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네. 이거는 이 그래프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줄지 않고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지금 매스컴에서나 아니면 우리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조금씩 25%라 그러죠. 아마 그렇죠. 조금 늘려가고 있기는 한데 사실 우리가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도 자기 생계를 이어가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마스크를 열심히 쓴다든지 또 다른 손 씻기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이런 예방법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점은 네. 우리가 에브리데이 이제 이 확진자 수가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3월 30일자부터는 굉장히 그 숫자가 그전 2월 달 숫자보다 2배 그러니까 치솟았어요, 사실은. 예, 굉장히 많이 치솟았어요. 네네. 또 특히나 5월 달 우리가 조금 더 루스해지고 있잖아요, 팔러시가.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미국 날짜만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제 날짜로만 해도 22,000명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4월 2일부터 거의 3만 명, 4만 명 에브리데이 지금 음. 그런 새로운 확진자 수가 생기고 있고 네. 그다음에 텍사스도 마찬가지예요. 텍사스도 지금 3월 29일 이후로부터 굉장히 갑자기 늘었어요. 네. 늘어서 하루에 1,500, 1,600명, 2,000명 정도가 새로운 확진자가 지금 생기고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예방법,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조심해야 되는 점을 인지하고 그렇죠. 잘 지켜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저도 주위에서 보니까 이렇게 경제 재개가 됐다고 하고 레스토랑도 열고 그러는데 벌써 좀 이렇게 안이한 생각들을 하시는지 마스크를 안 하시거나 뭐 전혀 보호 장치를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눈에 띄게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네. 약간 무감각해진다라는 생각이 좀 장기간 들더라고요. 가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음. 그래도 조금 더 조심을 해야지 네.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네. 그러면 코로나19는 어떻게 퍼지며 또 어떤 상황들에 노출이 될 건지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벤이 부릅니다. 꿈처럼.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요. 든든한 친구 듣기는 AM 730 네, 오늘 좋은 아침 3, 4부 초대석에는 TW 간호학과에 재직 중이신 이미경 교수님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3부에서는 이제 뭐 추세가 어떻게 돼가고 있다, 현황이 어떻다를 좀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제 코로나19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퍼지고 어떤 때 노출이 되는지 좀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세요. 네, 여러분이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대인 감염을 통해서 퍼지고 있죠. 네. 특히나 여러분들이 기침을 한다거나 재채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땀을 흘려서 그 땀방울이 다른 분에게 전달이 된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사람을 이제 만진다거나 그죠, 악수를 통해서나 이렇게 네. 대인 밀착 접촉을 통해서 지금 감염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공장소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만졌거나 이제 만약에 감염자가 어떤 물건을 만졌는데 그다음 비감염자가 만지게 되면 네. 또 그렇게 접촉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네. 우리가 표면 접촉이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방송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생존력이 강하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는 한 3시간 정도 산다고, 그리고 얘네 그 침방울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표면에 묻어 있으면 특히나 뭐 스테인레스나 네. 아니면 플라스틱 이런 거에는 적어도 3일 정도, 그러니까 72시간, 매끈매끈한 네, 표면이 72시간 정도는 얘네들이 생존을 한대요. 엄청 오래 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골판지 뭐 종이 같은 거는 이제 한 24시간 정도 네. 표면에 살아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독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네. 특히나 이 코비드 19은 감염에 이제 노출되기 쉬운 분들은 이제 네.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 많이 들으셨겠지만 고령이신 분이죠. 그렇죠. 적어도 60세 이상 요즘 고령 노인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뭐 청년이라고 하던데요. 네, 근데 어쩌다 보니 이제 통계치에 의하면 네네. 이제 그동안 감염자들의 그런 통계치에 의하면 60세 이상인 분들은 아무튼 감염 노출이 더 많고 그러니까 합병증에 걸릴 위험이 네.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연령이 되시는 분들, 그다음에 또 기저 질환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심장 질환이라든가 신장 질환이라든가 또 아니면 갑상선, 그러니까 특히나 쉽게 얘기하면 몸 안에 면역력이 떨어져 계시는 분, 네. 다른 기저 질환으로 그런 분들은 코비드 19에 걸리면 쉽게 이렇게 확진되고 합병증이 생겨서 네. 또 안 좋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런 분들 조심하시고, 여행한 적이 있으시거나 특히 또 의료 기관에 일하고 계시는 네. 분들, 감염자가 많은, 그러니까 밀집 지역에 계시는 분들, 네. 거기서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실 뭐
자가 선별서도 이제 많이 생기고 뭐 그러기는 했는데 우리가 나 코로나 바이러스인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면서 자가 이렇게 점검도 좀 이렇게 해볼 수 있잖아요. 체크할 수 있는 네, 것들이 네.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증상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죠? 기침, 그다음에 또 호흡곤란. 호흡곤란이 가장 주 증상이잖아요. 코비드 19에. 네. 그래서 다른 그 독감이나 이런 바이러스에 로 인한 증상에 비해서 코비드 19에 걸려서 이제 중증으로 가게 되면 열이 굉장히 높아지고 네. 그다음에 호흡곤란을 많이 느끼신답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감기 증상 이제 열이 37도 5분 이상 되는 것이 한 4일 이상 지속이 되면 네네. 여러분들이 병원을 반드시 이제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권태감이라든가 호흡곤란을 느끼시면 바로 이제 병원에 네. 연락을 하시거나 아니면 코비드 19 검사하는 데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요즘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뭐 구글 앱이라든가 네. 애플 앱이라든가 보면은 코비드 19 셀프 체커라고 네네. 그 자가 그 증상 체커라고 이런 앱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빙성 있는 그런 체크리스트를 찾으신다면 제가 권장하고 싶은 거는 네. 텍사스 헬스 디파트먼트의 웹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요. 네. 거기 보면 한가운데 보면 셀프 체커라는 버튼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를 클릭을 딱 하시면 그럼 여러 가지 한 10가지 문항이 이렇게 질문이 있어요. 거기서 체크를 하시면 네네. 이제 그다음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거기 이제 여러분들의 그 리스판스 이제 응답하신 거에 따라서 네. 위험도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러면은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는지 전화번호랑 네. 다 그 결과지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네. 그걸 좀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요. 아까 초반에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 상황에도 또 우리 임산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또 네. 출산을 이미 하신 분도 있고 또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약을 마음대로 못 쓴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네. 임신 중에 좀 그런 어떤 부담감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실제로 뭐 어떻게 되는지 걸렸을 때 혹시 임산부가 걸리거나 또는 이게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거든요. 네, 지금 정확하게 그 기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랑 그 임신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특별한 관계가 연구에 의해서 발표된 거는 없어요. 아직은요. 네,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신 3개월 내에 고열이 이제 있을 때는 임산부가 태아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네. 이제 뇌 발달이라든가 성장 음. 발달에. 그래서 열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네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연락을 해 보시기를 정말로 강력히 권장을 해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히 임신 초기, 임신 3개월 이내에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땐 반드시 연락을 해야 한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또 우리가 예방 수칙 아까 안전한 그런 수칙들을 잘 지켜야 된다 계속 네. 강조를 하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는지 예방 수칙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또 말씀을 해주시죠. 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스크 착용을 지금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죠? 네. 가장 중요하고 정말 한인 사회에서는 굉장히 잘 지키고 있으신 것 같아요. 특히 뭐 마트에 갈 때는 네. 들어가는 입구에서 마스크를 해야지 착용을 하셔야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지침서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장갑을 껴야 된다라든가 그런 것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 네.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잘하고 가신 행동을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그러니까 밀집 지역에 가실 때는 반드시 네. 하시고요. 대중교통 이용할 때도 반드시 마스크 하시고 그다음에 마스크는 되도록이면 여러 번 사용하시지 마시고요. 네. 일회용으로 그러니까 꼭 요즘은 N95 좋은 게 많긴 한데 좋은 거일수록 그 이제 숫자가 높을수록 필터가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숨 쉬는 게 힘들어요. 마스크. 여기 텍사스 지역은 또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네, 이게 좀 금방 이렇게 힘들다.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도 하고 네. 또 심지어는 호흡곤란을
일으키기도 해요. 너무 이렇게 저기 막혀 있으니까. 막고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거는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쓴다고 하지만 그래도 외부에 밀집 지역에 갔다 오시면 과감하게 그걸 버렸으면 좋겠어요. 아. 예,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항상 하는 얘기가 마트 한 30분 잠깐 갔다 오고 그랬을 때는 그냥 햇빛에 이렇게 걸어놓고 몇 번 더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비싼 이제 마스크를 이제 네. 옛날에 특히나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햇빛에 이제 우리가 노출시키면 네. 이제 바이러스가 죽는다고 하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유황이면 이제 일회용으로 생각하시고 네. 너무 이제 오버타임 계속 반복해서 쓰지 마시고 특히 땀이 맺혀 있거나 이제 네네. 촉촉이 젖은 그런 마스크는 조금 아무리 아, 짧은 시간 했어도 예, 아까워도 조금 네. 버렸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그 표면에 많은 바이러스가 묻어 있고 네. 그러니까 나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보호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음. 혹여나 그죠? 그러니까 그런 표면에 묻어있던 비말 때문에 네네. 다른 가족이 거기를 만졌다거나 그 마스크를 만졌다거나 그러면 네. 노출될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세심하게 마스크를 이제 쓰시고 갔다 왔다가 바깥에 이제 햇빛에 노출시키고 그런 거를 하시지 않는 이상은 아무데나 놔두지 마시고 네. 또 아무데나 이제 다른 가족분들이 만지게끔 놔두지 마시고요. 제가 좀 주의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잠깐 사용한 거는 만약에 보관을 한다 그러면 좀 안전한 장소에 본인이 손이 닿는 곳에만 좀 놓는 게 낫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인사이드 이제 집안에 놔두지 말고 반드시 밖에서. 바깥에 이제 햇빛에 소독을 하고 네. 또 어디다 걸어놓든지 다시 또 봉에 이모 비닐 봉지 안에 넣어놓든지 그죠? 네네. 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햇빛이 통과하는 창가에다가 놓는 거는 효험이 없는 건가요? 없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네, 직접 바깥- 햇빛을 봐야 네, 한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 마스크는 항상 그리고 자주 만지지 마세요. 그 마스크 하시고 계실 때 가장 거기에 많은 비말들이 붙어 있는 곳이고 네.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되도록 만지지 마시고 만졌을 때도 눈, 코, 입 이렇게 다른 부분 절대로 만지시지 마시고 항상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마스크 이 턱 밑에다 걸쳐놓고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지 마시고 종종 있죠. 네, 그게 가장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개인 위생, 손 씻기 20초 이상 이거 그죠? 그리고 손 세정제를 가지고 닦으실 때도 요즘 그 유튜브 뭐 WHO나 네. 아니면 CDC에서 유튜브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물론 마스크 착용하는 방법도 유튜브로 만들어져 있는데 세정제도 마찬가지. 여러분 손 씻을 때 유튜브 많이 보셨죠? 네. 깍지 손깍지 안에도 이 맞아요. 열심히 씻어야 되잖아요. 네네. 세정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유튜브를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닦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등, 손바닥, 그다음에 네. 손가락 사이사이 네. 그래서 세정제로 굉장히 그렇게 닦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환경 관리, 그죠? 환기 잘 시키시고 맞습니다. 집안에만 계시는데 그다음에 소독하시는 거. 집안에 만약에 누군가가 확진자가 계셔서 지금 뭐 치료 중이신 부분이거나 네. 아니면 증상이 경미해서 병원에는 안 가지만 집안에 계시는 분들 네. 또 돌봐야 되는 가족분들이 같이 있으시는 분들은 아주 세심하게 이제 집안 소독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 친구 뉴욕에 살고 있는 친구분도 2달 동안 너무 힘들었대요. 아, 또 특별히 뉴욕은 또 워낙에 확진자들이 많았잖아요. 네, 남편이 걸렸는데 본인은 안 아이고. 걸렸어요. 근데 네. 그 남편을 위해서 집안 소독을 세상에 every 2hour 했대요. 그분은 널스 프랙티셔너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그 네. 소독이 이제 제가 오늘 소독 방법을 여러분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인지시키면 여러분 가정용 그 클라락스 있잖아요. 네, 우리 네. 월마트에 가면 쉽게 살 수 있잖아요. 거기 1리터 그걸 희석을 해서 소독을 하는데 여러분 뭐 테이블이든 아니면 손에 잘 잡고 있는 손잡이 그죠? 사실 손잡이 요새 같은 뭐 거. 소독된 와이비나 이런 거를 사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네. 진짜 이런 거는 굉장히 꿀팁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만드는지. 네, 그래서 그 클라락스가 보통 5% 내지는 6%로 시중에 나오는 게 그거일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정도 되는 농도의 클라락스를 사셔가지고 네. 물 1리터에 그 클라락스
박스 20ml 음. 정도 음. 그러니까 1대50으로 희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표준 비율이거든요. 네. 소독약 만드는. 음.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분무기에다가 어떻게 집에 네, 계시는 분 그렇죠. 넣어서 쓰시든지 아니면 그냥 천에다가 묻혀서 쓰시든지 그렇게 해서 표면을 닦으시면 되고요. 네. 근데 굉장히 냄새가 독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하시기 전에도 여러분들 장갑을 끼셔야 되고 환기를 일단 시켜놓고 그다음에 소독약을 닦고 그다음에 그 표면을 닦고 난 다음에도 그 냄새가 날아가도록 네. 좀 환기를 시킨 다음에 음. 다시 문 닫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좀 그렇군요. 힘들어요, 이제. 그러니까 번거로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네, 사실은. 네, 그래도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네. 이게 이제 생활화가 되어야 되다 보니까 좀 익숙치 않은 분들은 너무 이게 힘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케어기버 여러분 돌보시는 분들도 같이 많이 힘드시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네. 그러면은 뭐 진짜 천타월을 쓰시는 분들은 이거를 뭐 이렇게 삶고 늘 뭐 소독하고 이래야 되겠네요. 네,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일반 그 비누 있잖아요. 네. 비누로 그냥 이렇게 빨아도 네, 상관은 네, 없는 세제로 거죠? 이용하셔서 네. 소독하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면역력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 짧게. 네, 네, 네. 네. 면역력은 이제 충분한 수면 여러분들 많이 주무세요. 예, 그다음에 이제 햇빛 보기 여러분 집안에만 계시라고 뭐 그러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여러분 집 안 빌딩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적어도 햇빛을 보는 우리가 햇빛으로서 햇빛이 주는 여러 가지 특혜가 많은데 우리 몸에 바이타민 D를 합성을 해요. 네. 그래서 햇빛을 보시고 바이타민 D가 또 면역력을 이제 확보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햇빛을 보셔서 바이타민 D가 우리 몸에서 자동적으로 많이 생성되도록 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좋은 일 때 우리가 또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면 또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시연을 올리는 그런 대책으로 네. 운동. 그렇죠. 집에서 운동해야죠. 스트레칭 하시고 간단한 운동이라도 매일 하시면 네네. 근육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강해져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건 작은 팁인데 코털 너무 짧게 깎지 마시고요. 우리가 마스크를 하고 있는데 코털이 우리가 일단 체전방에 있는 외부 물질에 그러니까 필터링하는 걸러주는 역할을 하죠.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코털 너무 짧게 깎지 마시고 네. 그다음에 야식 줄이시고요. 그렇죠. 알아요. 이제 뭐 집에 계시니까 그 야식을- 시간이 길어지니까 맞아요. 좀 여러 가지- 불규칙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야식을 드시게 되면 이 이제 이렇게 소화를 시키기 위한 에너지가 이제 위에서 많이 작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숙면을 방해하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면역력을 떨어뜨린대요. 그런 기전에 그런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야식을 줄이시고 스트레스 줄이시고요. 네.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음식이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고구마, 네. 버섯, 현미, 치즈, 음. 과일 이런 것들 많이 섭취하시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 TW 간호학과에 재직 중이신 이미경 교수님 나오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반적인 것들 또 도움이 되는 것들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들으신 청취자분들 많은 도움 받으셨을 거예요.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